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췄죠? 예, 예. 네, 근데 뭐 안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원택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83.00, 고점은 1191.20, 오늘 금요일 종가는 1186.90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1190원 선 부근에서 끝났던 거에 비하면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지난주 말쯤에 이 나스닥 고래가 누군지 나왔죠. 소프트뱅크가 이제 나스닥 콜옵션을 많이 샀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소프트뱅크의 주식이 월요일날 많이 7% 정도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서 환율은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초에는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나스닥이 다시 4%대로 하락을 하는 큰 폭의 하락이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니까 달러원이 1190원대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미국 주가가 반등을 해서 1180원대 초반으로 1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안 좋고, 그러니까 고용 회복이 더디다는 인식에 따라서 미국 주가와 또 아시아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코스피가 개미가 계속 순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코스피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원은 1180원대 중반에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주식의 조정과 함께 환율의 상승이 이번 주에는 뭐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네, 이번 주에 화두는 역시 이제 나스닥의 조정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스닥이 조정받은 거에 비해서 의외로 한국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면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와 환율이 같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존의 일정한 패턴이었다면, 이번 주는 오히려 미국의 나스닥보다는 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 같이 하다가 좀 더 빠지고, 오르는 것 같이 하다가 좀 더 빠지고, 약간 이래서 이거는 지금 좀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이번 주는 좀 진행이 돼서 저희들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1180원대 감옥에 갇힌 그런 환율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경제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근데 이 기사 기레기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문제인데,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과 정부 재정 적자 확대가 가장 큰 우려다. 이렇게 써놓으면 인플레이션이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행히도 부정적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대의 결과. 아니, 생산성이 증대되면 생산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히려 부정적인 압력, 그러니까 뭐 오르지 못한다든지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 그런 압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 물가 압력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어요. 그린스펀 전 총재가 얘기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경기 부진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과잉 생산, 네. 과잉 생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그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재정적자 확대는 한마디로 미국의 신뢰도를 이제 점진적으로 갉아먹으면서 과연 미국이 이렇게 방만하게 국가 재정을 운영해도 과연 미국의 달러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의문시 되는 그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지적은 되게 건전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기레기가 이제 잘못 제목을 뽑아서 네. 인플레이션이 올 것처럼 이렇게. 네. 진짜 오독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그린스펀이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제가 눌러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낚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보니까 연준 인사들, 그 중앙은행에 있는 인사들은 다들 인플레이션 같은 거 없다, 디플레이션 이런 게 걱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옛날 그 고인물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게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연준의 이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없다. 네. 네. 근데 자, 제가 좀 재미있는 게, 자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오면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주식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올리겠네 하고 시장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와도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디플레이션 같은 게 온다 그러면은 또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그러면은 계속 제로금리 가고 유동성을 풀겠구나 하면서 오를 수도 있고, 시장이 경제가 안 좋네 이러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이 사실 무의미하고, 실제로 이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국제적인 큰손 투자 자금들이 움직인 다음에 이유를 갖다 꽤 맞추는 거지, 예측이 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해주시죠. 네, BOA는 보고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코로나 백신은 기술주 종말과 금리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시죠. 백신은 지금 일단 백신이 내년쯤에 나와서 코로나를 잡을 거다, 이게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백신이 기술주 종말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경제는 완전한 재개방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테크 분야 이런 게 지금 왜 오르냐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재택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IT 기술에 의한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그런 테크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을 한 거죠. 동시에 제로 금리 수준의 이런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려들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는데, 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경제활동을 빠르게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기술주의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백신이 이제 결국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러면은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또 기술주, 크게 올랐던 기술주들이 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이거는 좀 재밌기도 하고 특이한 그런 해석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근데 언택트 기술주에 대한 꿈을 먹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고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의 이제 상승세를 말해주는 부분인데, 그렇죠. 전통적인 지표라고 하지만 PER 지표 같은 부분을 보면은 테슬라는 1000이 넘는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체 지수로 봤을 때 PER이 한 40이 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PER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그 프라이스, 주식의 가격이랑 그 다음에 어닝,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런 비율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대개 8에서 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코스닥은 좀 더 높았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누구는 이제 더 이상 PER, PBR 이런 전통적인 지표가 의미가 없다. 코로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자산시장의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결국은 BOA에서 주목한 거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우리는 과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과거의 생활로 회귀한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수혜를 받는 것들은 거품이 빠질 것이고, 네. 과거의 평범한 생활에서 빚을 발했던 그런 종목들은 다시 회복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던 정책들이 회수되면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고, 이것은 유동성의 회수와 더불어 여기서 나온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이라 결국은 주가의 수준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맞는 방향으로 BOA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소감을 밝힙니다. 네, 저도 이 부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이죠. 여기 옥스포드랑 같이 백신 개발하다가 지금 뭔가 어떤 좀 심각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임상 3상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도 답이 아닐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했던 얘기지만, 백신이 나온다 한들 이것의 세계적인 분배, 누구부터 어느 나라부터 이걸 확보할 것인가, 그렇죠. 네, 이건 또 다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경제 재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백신이 맞아요. 나와도 문제고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예, 주식이 빠진다면 이래서 빠질 수 있고 백신이 안 나와서 빠질 수도 있고. 결국은 빠지는 걸로 결론을 내시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곧버스 탈출 좀 해야지. 네, 일단 빠지고 다시 뭐 가든 말든 하는 걸로. 자, 한번 빠지시고요. 네, 왜 빠지는지는 뭐, 그때 가서 설명을 해보죠, 뭐. 네, 왜 빠지는지는 그때 가서 분석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한 70%, 80%의 확률로 미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그런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는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될지.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겨울이 되면 뭐 독감이랑 무슨 아까 더블 네네, 데믹이랬나 맞아요. 무슨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도 문제고 코로나 자체가 워낙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정말 유념하시고 대응 시장에서 네. 여러분의 투자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기사. 다음 기사 마이너한 이슈인데 연합인포엑스 기사고요. 서울한시가 중국의 미국 국채 단계적 매각 가능성에 주목하는 까닭 이런 기사입니다. 중국 언론이 이 미국 니네가 자꾸 중국을 이렇게 때리고 제재하고 그러면 우리 니네 국채 팔아버린다 이렇게 관영 언론 쪽에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액을 줄일 걸로 예상된다. 이건 지금 그냥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 이건데 자, 서울한시가 이런 뉴스에 이제 주목을 하는 까닭은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하면 달러를 손에 쥐게 되겠죠. 미국 국채를 팔았으니까 달러를 손에 쥐면 이 달러 뭐 했어요? 다시 팔아야죠. 그러면서 위안화를 사게 되니까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먼저 과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 것인가에 뭐, 대해서 예, 국채를 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이 국채를 팔아서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으며 과연 그 위안화의 강세를 이끌는다고 해서 위안화가 지금 그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달러의 위상을 깰 만한 시점이냐 이거 자체가 저는 의문이라서 네, 그렇게 쉽게 현실화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원할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수출이 좀이라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위안화는 약세로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달러 위안이 7위안을 넘는 그런 위안화 약세를 보였을 때 사실 중국은 좋아했고 미국은 니네 왜 그러냐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거 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환율 문제를 압박을 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미국 국채를 팔면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위협구지 이게 뭐 실질적인 움직임이 된다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니까 원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설령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위안화 강세가 실제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미중 갈등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달러 위안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원화 강세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네, 크게 의미 있는 기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환율을 좀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 환율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전망이나 해보겠습니다. 자, 1180원대 중반에서 끝나는데요. 자, 결국 이제 나스닥 조정에 대해서 이틀 빠지고 하루 오르고 뭐 사실 근데 상당히 가파른 그런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서 다시 튀어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아, 조정이 실제로 오는 거다.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좀 조정이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매수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히 이제 뭐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트럼프가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서 좀 떠나서 관망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미 연준 FOMC가 있는데 뭐 이미 지난달 말쯤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하고 지켜보겠다. 또 뭐 특별한 액션, 추가적인 연준의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BOA가 했던 얘기도 그렇고 뭐 백신 개발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 또
저기도 있었죠. 인도와 중국의 이제 위협 총격,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라든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든 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거는 결국 시장 참가자들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도 안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아직 상승뷰를 유지하고 싶고, 또 1180원 선에서는 확실한 지지선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1190원대를 시도하면서, 달러원 저점은 1180, 80원부터 고점 1196원 정도로 해서, 네, 좀 많이 레인지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서 다시 90원대로 상승을 시도하는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한 두 달 가까이 1180원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1180원에 1190원, 뭐, 잠깐 하회한 적도 있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 모멘텀을 깰 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가장 큰 것은 주가의 대규모 조정,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시에서 뭔가 이벤트를 줄 만한 사건은, 자산의 재분배, 즉,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이동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달러 인덱스는 비록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 부분이 유로의 강세에 기인한 점이 크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신흥국의 환율은 그렇게 많이 강세로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달러를 좀 쥐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많이 빠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대외 환경 자체가 수출 증가율도 계속 저조하고, 어떤 그 기업들도 달러를 바로 환전해서 원화로 쓸만한 그런 유인이 없고, 달러를 좀 쥐고 있고, 달러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못 빠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하단은 경고하고, 그렇다고 상단도 뭐 이제 크게 이제 급등할 만한 요소는 찾기 힘든, 그 주식 시장의 어떤 크래시가 오지 않는 이상 상단의 확대도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 역시 이제 1180원을 하단으로 하고, 상단은 한 1193원 정도로 우와. 많이 좁혀가지고, 예, 예, 많이 여전히 좁죠. 좀 지루한 장세, 네. 그리고 뭐, 달러 강세와 약세를 가늠하기 힘든 장세, 뭐, 이 정도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장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방송을 만들어 보겠으니, 예,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다면 저희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